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홍콩 시장이 정말 핫하다 못해 폭발할 지경인 것 같은데요. 그 시가총액이 높다는 텐센트도 10%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홍콩 증시 상승에 배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1월달 들어가지고 최고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것이 항생테크 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항생지수고요. 네. 한국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도 이제 중국에 비하면, 홍콩에 비하면 조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일 중요한 배경은 바로 중국 펀드입니다. 네. 중국 본토에서의 펀드가 대거 이제 홍콩으로 내려와서 홍콩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건데,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 이제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남향 자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 홍콩 가서 주식 사는 거, 우리로 치면 이제 강구통이죠. 네.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후정강통, 이 홍콩에서 북쪽으로 사는 걸 북향 자금이라고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향 자금이 보면 2020년에 역대 최고로 6,700억 위안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한 110조 정도가 이제 내려갔고, 금년 1월달 아직도 이제 3주 겨우 됐습니다만은 4주 겨우 돼 가는데, 지금 이제 2천억 위안, 그러니까 한 35조 정도 돈이 내려간 거죠. 네. 그래서 작년 연간 수치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돈이 1월 달에만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홍콩에 중국 자금이 이제 몰려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정말 진행 중이고 가속화되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탄센트 같은 시총 8천억, 7천억짜리 회사를 우리로 치면 상한가를 붙이는 이제 힘이 됐고, 그래서 월별 매수액을 보더라도 금년 1월 달에 이 자금 그 매수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힘이고, 그래서 지금 강구통 자금을 놓고 보면 그 거래 비중의 거의 한 32%가 이 북쪽에서 내려간 자금이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30% 거래된다고 하면 그건 시장을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월별 단위로 보면 지금 1월달 같은 경우에 최근 데이터로 보면 37%까지 올라가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저평가예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항생지수가 작년에 전 세계 주가가 다 좋았지만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싼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R로 놓고 보면 항생지수가 PR이 한 17. 그래서 우리 한국 거래소가 한 37. 이제 창업반 지수가 한 67. 닥스 지수가 한 73 이렇게 되는데, 전 세계 이제 중요한 그 인덱스에 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A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업종별로 보더라도 그 홍콩에 있는 이제 회사들의 PE가 훨씬 낮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하고 홍콩이 서로 이제 투자를 아비트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조금 비싼 주식을 팔아버리고 그 홍콩에 싼 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AH 괴리율이 발생했단 말씀이시죠? 기존에. 그건 원래 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PE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네. 이 본토 것들이 이게 훨씬 더 비싸졌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싼 주식을 사는 그런 니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18년 4월 달에 그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를 이거를 허용하면서 네. 대거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던 인터넷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리바바부터 시작해서 징동, 메이투안, 이제 이런 인터넷 회사들이 이제 대거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 본토에서 최근에 제약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갔다가 보니까 중국 본토에는 없지만 홍콩에만 있는 이제 이런 회사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같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같이 들어왔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본토 펀드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홍콩주 보유 비율을 보면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4, 4분기에 역대 최고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그렇고 비중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홍콩 투자가 가능한 펀드들이 이제 지금 보면 한 15% 정도? 그러고 이제 그 비중도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홍콩주에 투자하는 펀드들 상위 10개 회사를 보면 편입 비중이 24%에서 98%까지 갑니다. 그래서 24%짜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98%까지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방다 같은 경우가 중국의 제일 큰 자산 운용사인데 이건 전부 98%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주식으로만 채웠다는 거죠. 그렇죠. 펀드 내용을. 네. 근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뭘 많이 샀냐 그러면 이제 보유하는 기준으로 보면 이제 탄센트가 제일 많고 공상은행, 농업은행, 금융주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메이투안입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재미난 것은 중자 들어가는 기업, 중국 전신, 중국 중차, 중국 해양석유, 중국 신화, 중국 뭐 이런 중자 들어가는 기업들이 이게 매수가 확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기관들이 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기관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중자 기업들 이제 사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에는 없지만 홍콩에만 있는 독특한 산업들 있죠. 예를 들면 거래소 같은 경우, 네. 이것도 홍콩 거래소는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홍콩 거래소도 지금 거래량이 폭증하니까 수혜를 보는 거죠. 홍콩 거래소가 주식으로 상장되는데 이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조금 특이한 회사들, 중국 철탑이라든지 이제 이동통신 5G 통신망을 많이 만드니까 그게 철탑이 많이 이제 그 들어간다든지 뭐 이제 그런 중국에는 없지만 이제 홍콩에만 있는 독특한 회사 희귀성 때문에도 이제 또 매기가 몰리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업종을 사냐 보면 공모펀드들이 지금 IT, 소비재, 의료보건 요 세 개 업종이 대표적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사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업종별로 시가총액 상위 24의 이제 그 비중을 보면 기술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홍콩에만 있는 게 26.4%가 32.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재 쪽에서 11.5%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요리로 돈이 고리로 싹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융이라든지 경기순환주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크게 홍콩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테스트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소비재나 테크 쪽은 이게 홍콩에만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제 많이 매기가 몰린다는 거죠. 조기에 그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상당히 가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추세로 보면 주기적으로 홍콩으로 자금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홍콩이 정치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겪었지만 돈들은 사상 최대로 많이 들어갔고 지금 금년도 한 달에 지금 작년 전체에 들어간 것에 거의 3분의 1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중국 펀드 발매액입니다. 월별로. 지금 보시면 2021년 1월 달에 발매된, 아직도 뭐 한 주일이 더 남았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 발행된 걸 보면 역대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이 중국의 펀드들이 이 홍콩주 비중을 지금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탄센트 같은 초대형주가 상한가 가까운 이제 우리로 쳤을 때 그 정도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펀드에 있다는 겁니다. 흔히 업계에서 말하기를 수급이 깡패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지금 뒷배경에는 중국의 펀드, 간접 투자는 저희는 좀 약간 또 좀 생소하긴 한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홍콩에 몰려서 이런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말씀이시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한 재편, 그러니까 홍콩 시장을 바라보는 중국 당국의 이 재편이 또 함께 하고 있지 않나요? 깊이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거 홍콩 시리즈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중국은 영토는 중국의 것이지만 금융은 미국의 것입니다. 달러 팩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민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홍콩 금융시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다 반면에 FRB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이건 바로 중국, 홍콩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영토 주권이 아니라 금융 주권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면은 달러 폐거를 푸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건 충격이 너무 크니까 중국 본토 자금이 대거 들어가서 홍콩 시장에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이것이 홍콩의 금융 주권을 땡겨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렸지만 왜 홍콩 주식을 사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앞전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최근 1년간을 놓고 보면 이게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이라는 것이
이게 뭐 지역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싸면은 사는 거고 비싸면 네. 파는 건데 지금 홍콩이 그 현상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홍콩의 기관들이 사면서 이것이 전 세계 자금을 다시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뭐 어떤 그 자산운용사 글로벌한 이제 월드클래스의 자산운용사들의 전략 보고서를 보면 이 아시아로의 익스포저를 높여야 된다. 이것은 뭐 공통된 이제 의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까 말까 긴가민가 하는데 중국 본토에서 대거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다른 기금들도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조함이라고 그럴까? 너무 올라왔을 때 내가 못 사는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 뭐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그게 지금 홍콩주에서는 같이 보이는 거죠. 소장님, 그러면 보시기에 이런 홍콩 증시에 대한 관심, 뜨거움, 수급이 상승하는 부분, 이것이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연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중국 본토에서의 펀드 발매가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돈들이 증시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도 개미들이 1억 7천만 명이에요. 네. 근데 개미들이 투자한 것이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테마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따라가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관한테 소위 말하는 자금을 의존하는 네. 기관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났고 그리고 기관들이 운용한 펀드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초까지 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가 167%예요. 네. 상당한 수익률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펀드 발매의 수요가 확 몰리는 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마 단기적으로 그 기간을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 그럼 네. 그 펀드의 설정만큼 일정한 비율만큼은 이제 홍콩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저희가 정말 홍콩 시장에 대한 이슈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단기간에 그치는 어떤 이슈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하시고 지난 홍콩 관련된 저희 영상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